안녕하세요. 어서와 이주민 방송은 처음이지 2부의 진행을 맡은 송청란입니다. 그러면 저와 지금 같이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발전재단 서포터즈 기획단 조서 한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 문화에 관심이 정말로 많은 아시아발전재단의 서포터즈 노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시아발전재단의 서포티즈 기획단 신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 분이 어떻게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계기라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시아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캠프 활동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유익한 지식도 많이 얻었고, 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아시아발전재단에서 이런 기획단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주저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포터즈 활동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다채로움, 활동의 다양함이고 두 번째는 친근함이었어요. 처음에 이 서포터즈 관련 공고를 봤을 때는 되게 활동도 다양했었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보니까 이제 타 서포터즈나 이런 기자단 활동과는 달리 되게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원 없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서포터즈에 지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공감과 동행이라는 캠프를 아는 선배를 통해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주 역사를 배우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처음에는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되게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막 친해지면서 너무 좋은 인연인 것 같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시아발전재단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서포티즈를 모집한다는 그 소식을 전달받고 너무 좋은 기회다. 저희가 이제 아시아발전재단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되게 잘하세요. 네. 저 진짜 진심으로 말씀 잘하신다. 저 혼자 너무 똑똑한 척 하느라고 진짜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을까요? 저는 일단 진행자님께서 이게 한국에 온 이주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런 가장 생활하시면서 가장 뿌듯하거나 자랑스러웠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온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약간 기억들이 흐릿할 수 있는데 뭔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방송 TV에서 중국 관련한 그런 화면이 나갈 때 그 천안문 앞에서 그 자전거 떼들이 지나가는 그 영상들을 많이 자료 화면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먼 그림일 수 있지만 그게 한 80년대 90년대 그런 화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0년대 들어서서도 그런 자료 화면을 많이 내보냈고, 근데 한 거의 10년 좀 넘어서는 그런 화면들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요즘의 화면들 많이 쓰고, 그게 좀 알아가려는 노력 아닌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옛날에는 사람들 중국 음식 별로 안 드셔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느끼하다, 냄새 난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 분들 마라탕 되게 잘 드시는 거 보면 뿌듯해요. 자부심. 그 이제 한국에 오시면서 되게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드시거나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 마라탕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아셨지? 거의 마라탕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극복까지는 아직 못한 것 같고, 그냥 스스로 산책하거나 아니면 좋은 음악 듣거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이 어떻게 어떤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운 문화들을 나서서 이건 안 돼, 이건 틀렸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전과 비해서는.
근데 이제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도 이주민을 대하는 뭐 태도나 제도나 정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하는데 그러시면 만약 처음에 이주해 왔을 때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달라진 거나 바뀐 점이 있나요?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그런 쓰던 화면들을 넣는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모습 아니면 현장에 있는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는 영상, 그런 것들이 바뀐 것 같고, 생활에서는 뭔가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들, 좀 씻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접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알지 않나? 그런 바뀐 부분,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한영 씨의 초청곡입니다. 거북이의 빙고.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한테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꼭 변화가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분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마스크를 이거 구매하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구매한다고 해도 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돈을 들여서 그 마스크 한 장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조금 많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보면서 역시 이게 내국인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차별이 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어쩌면 이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너무 이게 차별이 커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어떤 받는 피해라든지 문제점, 그런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보통 오면은 가장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게 언어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언어가 원래 본국에서 쓰던 그런 언어랑 달라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법 관련된 법규들이 되게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언어에 맞게 회사 자체에서도 교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교육을 미실시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책 국가 당국에서 좀 규제가 있거나 좀 대대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류 문제가 제일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80~90%의 외국인이 뭐 불법 체류라고 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의 정책이나 제도가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뭐 그 보트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불법 체류자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온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아래 댓글을 보면 되게 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되게 편견적인 시선이나 그런 악플들이 막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간 정부적인 제도나 그런 게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지적하려는 건 아닌데 저희 단체에서는 불법 체류자보다는 미등록 체류자라고 쓰고 있어서 만약 더 괜찮으시면 이걸로 써주셔도 네네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규민 씨가 추천하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규민 씨가 추천하는 곡이 무엇이죠? 저는 이제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의 The Best Day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입시 준비했을 공부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밤에 이제 노래를 딱 들으면서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눈 맞으면서 그 오는 그 감성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계속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I'm 5 years old, it's getting cold. I've got my big coat on. I hear your 오늘 이주민 방송 와보셨잖아요. 저희가 방송국 네 이라고 해서 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신 건 아닌지 여기 오면서도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뭐 아니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송국이 있을 곳이 아닌데 그래서 이 신기하다 하면서도 또 용케 잘 찾아왔습니다. 저도 올 때 되게 힘들게 왔어요. 힘들게 오긴 했는데 이게 또 들어오니까 시설도 되게 다 잘 갖추어져 있고 되게 이쁘게 막 사진들도 꾸미신 거 보니까 와 진짜 나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정말요? 네. 약간 공장지대다 보니까 찾아오기도 약간 힘들고 이런 곳에 방송국이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환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의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너무 말씀이네요.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이곳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한국을 말할 때 다문화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외국인들에 대한 뭐 복지적인 정책 같은 것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좀 많은 편인데 그것도 조금은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되게 뭔가 고마워요. 네 정말요. 저희도 몸소 느낀 바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철역에서 뭐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째려보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전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뭐 나가야 된다 뭐 이래서는 외국인들이 뭐 나쁘다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사람은 다 같잖아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더불어 사는 세상에 너무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네,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오시는 그런 이주 노동자분들이나 그런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어떤 변화된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 국가에 한 특정된 민족만 산다는 것은 너무 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따뜻하게도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공이 문화미디어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미디어나 언론, 매체, 방송 같은 데서 조금 더 이주에 대한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중국 동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도 되게 많이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 뭐 되게 무서운 동네다라는 그런 편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떤 기자가 이제 그 동네에 직접 가서 30일 동안 살면서 이런 동네는 그런 무서운 동네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소수자들이 더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태어나서부터 꼭 그곳에서 계속 자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곳이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것이든 아니면 뭐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든 나의 어떤 고향에서 멀어지는 순간 다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 이주민이 아닐까. 그러면 마지막 추천곡 듣기 전에 이 시간이 어땠는지 소감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런 인터뷰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되게 신기했고 이런 낯선 경험이어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평소 꿈이 그런 거였거든요. 뭐 텔레비전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정말로 저한테 유익하고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저도 이제 진로를 방송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라디오에 나와서 체험하는 게 너무 뜻깊었고, 약간 질문들이 되게 좀 깊은 질문들이 많아서 약간 다시 한번 이주민이나 이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천곡, 은현 씨의 추천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추천곡은 이제 우효라는 가수가 부른 민들레라는 노래입니다. 민들레라는 식물이 이제 이주민이랑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민들레도 이제 바람이 불면 자기가 바람에 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이주민이랑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사를 듣다 보시면 그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런 가사들도 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사들이어서 네, 마지막 엔딩곡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